여러분, 혹시 이런 사실 아셨나요? 우리가 70세가 되면요, 우리 몸의 근육이 매년 1%씩 스르륵 사라진다는 사실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10년이 지나면 무려 10%의 근육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게 단순히 아이고 힘이 좀 약해졌네 하는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육이 줄어들면 우리 몸의 면역력도 뚝 떨어지고 뼈가 부러질 위험, 즉 골절 위험도 높아지고요. 심지어는 치매 위험까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줄줄이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저는 지난 35년 동안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일해온 강호성입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정말 수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은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있다는 거였죠. 바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진료실에서 만났던 김 여사님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72세이신데도 혼자서 등산도 거뜬히 다니시고 가끔 텃밭에서 농사일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건강하고 정정하시죠. 제가 그 비결이 뭐냐고 여쭤봤더니 김 여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선생님, 저는요, 계란이랑 두부를 정말 자주 먹어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단백질이 몸에 충분해야 김 여사님처럼 나이가 들어서도 젊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엔 여러분께 단백질과 관련된 아주 중요하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단백질이 여러분의 건강에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쉽고 맛있게 단백질을 챙겨 드실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특히 오늘은 우리 어르신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단백질의 5가지 놀라운 이유와 지금 바로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상세히 알려드릴 거예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김 여사님처럼 10년 더 젊게, 10년 더 건강하게 사실 수 있는 비밀을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세요? 건강해지려면 고기 대신 채소를 많이 먹어야 해. 단백질은 나이가 들면 그냥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거야. 그냥 밥만 잘 먹으면 건강할 수 있지 같은 생각들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모든 생각은 사실과 다릅니다. 제가 수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이 바로 이런 생각들이었어요. 특히 70대 어르신들이 선생님, 건강을 위해서 고기를 줄이는 게 맞는 거죠? 라고 물어보실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제가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아니요, 어르신. 지금이야말로 더 많이 드셔야 합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왜 그런지 궁금하시죠? 여기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젊을 때는 신진대사가 왕성해서 우리 몸이 단백질을 정말 효율적으로 사용해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안타깝게도 이 효율이 점점 떨어져요. 그러니까 똑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젊을 때만큼 몸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다는 얘기죠. 저희 옆집에 사시는 박할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75세이신데 계속 기운이 없고 감기에 너무 자주 걸려서 걱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병원에 한번 오시라고 해서 검사를 해보니까 글쎄 근육량이 또래 평균보다 30%나 적게 나왔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식단을 여쭤봤더니 저는 고기는 소화가 잘 안 돼서 주로 밥하고 채소 위주로 먹어요 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 근육량을 키우려면 단백질이 꼭 필요한데 소화가 잘 안 되시면 우선 두부찜이나 계란찜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천천히 단백질 섭취를 늘려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3개월 후쯤 다시 병원에 오셨는데 전에 검사했을 때보다 근육량이 정말 많이 좋아지셨더라고요. 할아버지께서 요즘 계단 오르는 것도 전보다 힘들지 않고 감기도 잘 안 걸려요 하시면서 얼굴에 생기가 활짝 돌아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단백질의 힘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모든 세포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기본 재료라고 보시면 돼요. 근육은 물론이고 우리 몸을 지켜주는 면역세포, 탄력 있는 피부,
윤기 나는 머리카락, 심지어 튼튼한 뼈까지도 모두 단백질이 있어야 제 기능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단백질 소모량은 많아지고 또 회복되는 속도는 더뎌져요. 마치 오래된 자동차가 기름을 더 많이 먹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젊을 때보다 우리 어르신들이 훨씬 더 많은 단백질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단백질이 많은 음식을 무조건 많이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똑똑하게 먹으라는 거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매 끼니 조금씩 꾸준히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특히 집에서 편하게 드실 수 있는 계란찜, 두부조림, 생선구이 같은 것들이요. 이렇게 단백질이 듬뿍 들어있는 음식들이 여러분의 건강에 어떤 놀라운 일들을 해주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알아볼까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유부터 말씀드릴게요. 바로 근감소증 예방입니다. 여러분, 근감소증이라는 말 자주 들어보셨죠? 이게 정말 무서운 병인데 왜 무서운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근감소증은 우리 몸의 근육이 줄어드는 병을 말해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팔다리 힘만 빠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근육이 약해져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근육이라는 게 우리 팔다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몸속 장기들에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피를 온몸으로 보내주는 심장도, 숨 쉬는 폐에도, 소화시키는 장과 위에도 모두 근육이 있습니다. 근감소증에 걸리면 우리 눈에 보이는 피부 근육뿐만 아니라 이런 중요한 장기들의 근육까지도 다 약해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만났던 한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당시에 60대 후반이셨는데 처음에는 힘이 없어서 바카스 병뚜껑 돌리는 것도 힘들어요 라고 하소연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저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6개월 후에 다시 오셨을 때는 선생님, 계단 오르기가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시고 1년 후에는 의자에서 혼자 일어나기도 힘들어요 라고 하시더군요. 이게 바로 근감소증의 무서운 점이에요. 처음에는 작은 불편함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일상생활 전체가 힘들어지고 그러다가 결국엔 낙상으로 이어지고 뼈가 부러져 병원 신세를 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대사량도 뚝 떨어져요. 기초대사량이 높아야 우리가 음식을 먹고 그 에너지를 근육으로 보내 힘을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근육이 줄어드니까 근육으로 보낼 에너지가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럼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더 잘 찌고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이 생기기 쉬워진다는 이야기죠. 근육은 우리 몸의 기둥과 같아서 기둥이 약해지면 집 전체가 무너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바로 단백질입니다. 근육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재료가 바로 단백질이거든요. 평소 식사하실 때 계란, 두부, 생선 같은 단백질 식품들을 꼭 챙겨 드셔야 해요.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은 근육을 늘리기 위해서는 운동만으로는 안 되고 단백질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둘 다 함께 해야 합니다.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고요. 반대로 단백질만 먹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근육이 늘어나지 않아요. 제가 항상 환자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하루 3끼 단백질 반찬 하나씩은 꼭 드세요 라는 겁니다. 아침엔 계란찜, 점심엔 두부조림, 저녁엔 생선구이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70세 이후에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근육량이 20% 이상 더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육이 튼튼해지니까 당연히 낙상 위험도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하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젊을 때는 계단을 뛰어다녔잖아요. 지금도 다시 그럴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매 끼니 단백질을 꾸준히 챙겨 드시면 6개월 후에는 분명히 놀라운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특히 아침 식사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밤새 잠을 자면서 저장된 포도당을 에너지로 쓰는데 8시간을 자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에너지를 다 쓰고 부족해지겠죠? 그래서 아침에 단백질을 꼭 드셔야 근육이 회복되고 새로운 근육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아침에 계란 하나,
두부 반 모만 드셔도 하루가 달라져요. 이렇게만 해도 여러분의 근육은 10년 더 젊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면역력 향상입니다. 여러분, 나이를 먹으면 면역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 정말 자주 들으시죠? 그리고 어르신들 중에 유난히 감기에 잘 걸리시는 분들, 또 감기에 한 번 걸렸다 하면 왜 이렇게 오래 가는지 답답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단백질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무엇으로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바로 단백질입니다. 백혈구, T세포, B세포 같은 중요한 면역세포들이 모두 단백질을 재료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단백질이 부족하면 면역세포들을 제대로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제 여동생 이야기를 해볼게요. 동생은 60대 초반인데 겨울만 되면 감기를 달고 살았어요.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감기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혈액검사를 해봤더니 알부민 수치가 정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알부민이 뭐냐 하면 우리 몸의 단백질 영양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거든요. 제가 동생에게 평소 식단을 물어봤더니 원래 소화가 잘 안 돼서 고기는 거의 안 먹고 소화 잘 되는 음식 위주로 먹었어. 체할 때도 많아서 누룽지를 끓여 먹거나 죽을 자주 먹었지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계란찜, 연두부, 생선살 같은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 음식들을 꼭 챙겨 먹으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소화도 잘 되니 안심하고 먹으라고요. 한 6개월쯤 지났을 때 저희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다시 하게 되었는데 혈액검사 결과 알부민 수치가 거의 정상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동생이 저에게 의무적으로 단백질 음식들 챙겨 먹었더니 정말 신기하다. 요즘 감기에 한 번도 안 걸렸어 라며 활짝 웃더군요. 여러분, 이게 바로 단백질의 힘이에요. 면역세포가 충분히 만들어지니까 바이러스나 세균이 몸에 들어와도 우리 몸이 빨리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특히 60대, 70대가 되면 면역력이 젊을 때의 절반 정도로 뚝 떨어져요. 그래서 어르신들에게는 단백질 섭취가 더욱 중요한 거죠. 그럼 어떤 단백질이 면역력에 특히 좋을까요? 특히 발효된 단백질이 좋습니다. 요거트, 된장, 청국장 같은 것들 말이에요.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유익한 균들이 장 건강을 아주 확실하게 도와주거든요. 장이 건강해지면 몸에 좋은 영양분도 더 잘 흡수될 테니 당연히 면역력도 좋아지는 거고요. 이렇게 만들어도 균형 잡히고 건강한 단백질 섭취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리고 단백질 보충에 정말 좋은 음식은 바로 콩입니다. 여러분들도 콩이 좋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콩밥이 아닌 이상 자주 드시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콩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아주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굳이 콩만 고집할 필요도 없어요. 두부, 콩나물, 콩비지처럼 콩으로 만든 음식이라면 충분합니다. 콩이 첨가된 음식들을 꾸준히 드시면 감염 질환을 예방하고 회복도 빨라질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면역력은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꾸준함이 정말 중요해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단백질을 챙겨 드시면 2~3개월 후에는 확실히 감기에 덜 걸리고 기력도 좋아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분명히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 병원 가면 정말 자주 듣는 말이 있죠? 건강을 위해서 콜레스테롤 관리하셔야 합니다. 라는 말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도 고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서 관리 중이거나 걱정이 많으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단백질이 우리 몸의 중요한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심혈관 질환 예방입니다. 여러분 혹시 콜레스테롤 수치 때문에 늘 마음 졸이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꼭 귀담아 들어보세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올라간다는 생각이에요. 하지만 이건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단백질에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처럼요. 특히 식물성 단백질은 오히려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제가 2년 전에 만났던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74세 할아버지셨는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무려 250이나 됐어요. 정상이 200 이하여야 하거든요. 그분이 저한테 고기를 완전히 끊었는데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왜 안 떨어지냐고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평소 식단을 자세히 들어보니까 고기는 일절 안 드시는데 대신 탄수화물 섭취량이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식사 때 드시는 밥 외에도 단 것을 좋아하셔서 당분이 높은 과일이나 음료수 같은 걸 많이 드신다고요. 반찬은 어떤 걸 주로 드시냐고 했더니 염분이 많은 젓갈류들을 자주 드신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 밥하고 단 것 좀 줄이시고 대신 콩, 두부, 견과류 같은 걸 드셔보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니, 그것도 단백질 아니에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렸어요. 식물성 단백질은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라고 말이죠. 반년 정도 지나고 다시 검사를 해봤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250에서 210 수준으로 뚝 떨어졌어요. 반년 만에 거의 정상 수치에 가까워진 거죠. 그분은 탄수화물과 당분 섭취량을 줄이고 입이 심심할 땐 견과류, 식사 때는 콩류의 음식을 꾸준히 곁들여 드셨다고 해요. 물론 약도 같이 드셨지만 약만으로는 단기간에 콜레스테롤을 이렇게 급격하게 낮추기는 어려웠을 테니 결과적으로는 식단 조절과 단백질 섭취가 큰 도움이 되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식물성 단백질의 힘입니다. 콩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이나 견과류의 불포화지방산이 우리 몸에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춰주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올려줘요. 그리고 혈관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동맥경화 같은 무서운 질병도 예방해주고요. 아, 그리고 두유를 많이 드세요. 배지밀 같은 두유요. 요즘 마트의 종류가 정말 다양하잖아요. 그거 하루에 한 팩씩만 드셔도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아몬드, 호두 같은 견과류도 좋고요. 하루에 한 줌 정도만 드시면 돼요. 너무 많이 드시지는 마세요.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아서 살이 찔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생선도 빼놓을 수 없죠. 고등어, 꽁치, 연어 같은 등 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분가 풍부해요. 이 오메가3는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혈압도 낮춰주고 심장병 위험도 크게 줄여줍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혈관이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뇌졸중, 심근경색 같은 정말 무서운 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콩 한 그릇, 두부 한 모, 견과류 한 줌만 드셔도 이런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을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가 나서 더 좋아요. 예를 들어 두부조림에 멸치를 넣는다든지 콩나물국에 새우를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영양의 균형도 맞고 맛도 더 좋아진답니다. 정말 간단하지 않나요?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니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피부와 머리카락 건강이에요. 여러분, 거울 보실 때 머리카락 숱이 없어 보여서 또는 피부에 탄력이 없어져서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아,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지 라고 체념하듯이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말이에요. 같은 나이라도 누구는 훨씬 젊어 보이고 누구는 더 늙어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도 바로 단백질의 비밀이 숨어 있답니다. 우리 피부와 머리카락이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아세요? 바로 콜라겐이라는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콜라겐이 점점 줄어들어요. 무려 25세부터 매년 1%씩 줄어든다고 하니 70대가 되면 얼마나 많이 줄어들었을까요? 제 와이프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얼마 전에 와이프가 요즘 피부가 너무 푸석푸석하고 머리카락도 많이 빠진다고 하소연하더군요. 그러면서 늙으니까 별 수 없나 봐라고 체념하듯이 말하며 엄청 우울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 와이프가 살이 많이 쪘다고 다이어트를 한 지 좀 된 상황이었거든요. 다이어트 한다고 단백질을 거의 안 먹고 선식 위주로 먹기만 하니
당연히 단백질이 부족하게 된 거죠. 제가 다이어트도 똑똑하게 해야 한다면서 계란이나 두부 같은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같이 먹으라고 권했어요. 살 안 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요. 제가 옆에서 지켜보는데 확실히 한두 달 정도 지나니까 와이프 피부에 윤기가 돌고 머리카락도 훨씬 덜 빠지고 건강해졌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딸이 와서 엄마, 요즘 정말 젊어 보여 라고 칭찬까지 해주는데 와이프가 얼마나 좋아하던지 모릅니다. 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단백질이 충분히 몸에 들어오면 우리 몸이 새로운 콜라겐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피부가 탄력을 되찾고 머리카락도 굵어지고 윤기가 나게 되는 거죠. 특히 계란이 아주 좋습니다. 계란 노른자에는 비오틴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머리카락 건강에 아주 좋고요. 계란 흰자에는 피부에 필요한 아미노산이 가득해요. 더불어 견과류까지 챙겨 드시면 일석이조입니다. 견과류의 풍부한 비타민 E가 피부 노화 방지에 아주 탁월하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생선, 특히 연어 같은 것도 좋습니다. 오메가3가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어주죠. 일주일 식단에서 2번 정도만 꾸준히 드셔도 한 달 후면 확실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물론 나이가 들어서 외모가 변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속도는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충분히 늦출 수 있어요. 매일 단백질을 챙겨 드시면 10년 후에도 지금보다 훨씬 젊어 보이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기분 좋아지는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기분 좋지 않나요? 단백질이 우리 몸에 필요한 5번째 이유는 바로 골다공증 예방이에요. 여러분, 뼈 건강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세요? 아마 칼슘이겠죠? 그런데 말이에요. 칼슘만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단백질이 함께 있어야 해요. 이걸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뼈를 튼튼한 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칼슘은 이 집을 짓는 벽돌이고 단백질은 벽돌을 서로 단단하게 붙여주는 시멘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벽돌만 잔뜩 쌓아놓고 시멘트가 없으면 집이 제대로 지어질까요? 당연히 무너지겠죠? 우리 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몇 년 전에 만났던 한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74세이셨는데 골밀도 검사를 했더니 골다공증 초기 증상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분이 저한테 선생님, 저는 우유도 많이 마시고 칼슘 영양제도 꼬박꼬박 먹는데 왜 뼈가 이렇게 약해지는 거예요? 라고 울상을 지으시더라고요. 뼈 건강을 위해 우유는 하루에 2컵씩 꼬박꼬박 드시는데 정작 단백질 섭취량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할머니께서 고기는 소화가 안 돼서 안 먹고 계란도 콜레스테롤 때문에 안 먹어요 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렸어요. 할머니, 칼슘이 아무리 많아도 단백질이 없으면 뼈에 제대로 붙지 않아요. 마치 풀이 없는데 종이를 붙이려는 것과 같아요 라고요. 그래서 소화 잘 되는 단백질부터 시작하라고 권했습니다. 계란 몇 개 드시는 걸로는 콜레스테롤에 큰 문제 없으니 걱정 마시고 계란찜, 연두부, 생선살 같은 것들 자주 드세요 라고 약속했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우유 대신 두유로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두유에는 칼슘도 풍부하고 무엇보다 뼈를 튼튼하게 하는 식물성 단백질까지 함께 들어있다고 알려드렸죠. 6개월 후에 골밀도 검사를 다시 해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할머니의 골밀도가 무려 5%나 향상되었습니다. 80세 가까운 나이에도 뼈가 다시 좋아진 거죠. 연구 결과를 보면 단백질과 칼슘을 함께 섭취하는 사람들이 칼슘만 섭취하는 사람들보다 골밀도가 15% 더 높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골절 위험도 상당히 낮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단백질도 섭취하실 때 꼭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단백질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신장에 무리가 될 수 있거든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신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을 하신 뒤에 단백질 섭취량을 조절하시길 강력히 권합니다. 여러분, 넘어지면 뼈가 부러지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시죠?
혹시 뼈 부러져 보신 분 계세요? 생각보다 훨씬 아픕니다. 특히 우리 노년층은 한 번 뼈가 부러지면 회복하는데 몇 달씩 걸리고 그동안 움직이지 못해서 근육도 더 약해져서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칼슘과 단백질을 함께 챙겨 드시면 90세가 되어도 튼튼한 뼈를 유지하며 활기찬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지 알려드릴게요. 아무리 좋은 이론을 알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제가 그동안 많은 환자분들께 권해서 가장 효과적이었던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꼭 기억하고 따라해보세요. 첫 번째 습관은 식사만으로 부족하다면 보충제를 활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나이가 들면 식욕도 떨어지고 씹는 것도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억지로 많이 먹으려고 하면 오히려 소화가 안 되고 몸에 부담만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들을 챙겨 먹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 분들을 위해 단백질 보충제를 드시는 것도 아주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엔 단백질 보충제 정말 잘 나와요. 드셔본 분들 얘기로는 맛도 괜찮다고 합니다. 실제로 단백질 보충제를 꾸준히 드신 분들은 근육량도 실제로 늘어났고요. 특히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단백질 보충제도 다양하게 출시되어 있으니 그런 제품들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혹시 잘 모르시겠으면 자녀분들에게 골라달라고 하셔도 좋고요.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보충제는 말 그대로 보충입니다. 가장 좋은 건 자연식품에서 단백질을 섭취하는 거예요. 보충제는 식사만으로 부족할 때 보충하는 용도로만 활용하시고 가능하면 자연스러운 음식으로 단백질을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습관은 매 끼니 소량씩 나누어 꾸준히 섭취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아이고 단백질 먹어야지 하면서 저녁에 몰아서 드시는데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몸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단백질의 양이 정해져 있어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을 공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공장에서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생산량이 정해져 있는데 갑자기 하루치를 한 번에 왕창 가져다 주면 어떻게 될까요? 일부는 처리하지 못하고 그냥 버려지겠죠. 단백질도 마찬가지예요. 한 끼에 너무 많이 드시면 몸에서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고 그냥 몸 밖으로 나가버려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3끼에 걸쳐 나누어 드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아침에 계란 하나, 점심에 두부 반모, 저녁에 생선 작은 토막, 이런 식으로 나누어 드시면 단백질 흡수율이 크게 높아져요. 특히 이렇게 드시면 소화도 훨씬 잘 되고 부담스럽지도 않을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아침이 중요합니다. 밤새 8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먹었으니까 아침에 단백질을 드셔야 근육이 회복되고 힘을 낼 수 있어요. 아침 식사를 거르시는 분들 계신데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세 번째 습관은 동물성과 식물성 단백질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겁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고기만 먹으면 되지, 콩만 먹으면 되지 하시거나 단백질은 다 같은 단백질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시죠? 하지만 둘 다 틀렸어요. 동물성 단백질은 어떤 점이 좋을까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다 들어 있습니다. 계란, 생선, 고기 같은 것들이죠. 하지만 단점도 있어요. 포화지방이 많을 수 있고 소화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럼 식물성 단백질은 어떨까요? 콩, 두부, 견과류 같은 것들은 소화가 잘 되고 혈관 건강에도 아주 좋아요. 하지만 필수 아미노산 중 일부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둘 다 함께 드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부조림에 멸치를 넣는다든지 콩나물국에 계란을 풀어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제가 추천하는 비율은 동물성 60%, 식물성 40% 정도예요. 이렇게 하면 영양의 균형도 맞고 소화도 잘 되고 맛도 더 좋아진답니다. 여러분, 이 3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하나,
부족하면 보충제로. 2. 동물성, 식물성을 골고루. 3. 우유보다 두유. 이것만 꾸준히 지키고 드셔도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다른 몸을 경험하실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전해드릴 말은 다 했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단백질이 왜 그렇게 우리 건강에 중요한지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지금 여러분이 70대시라면 80대에도 지금처럼 건강하게 지낼 수 있어요. 지금 80대시라면 90대에도 스스로 당당하게 걸어 다니실 수 있습니다. 늦은 게 아니에요. 지금 시작하면 돼요.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정보들이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오늘부터 단백질 챙겨 먹겠습니다 라고 다짐해 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좋은 정보를 만들어서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주변에 계신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건강한 노년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잖아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건강한 10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어요. 나이가 들어서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건강하게, 활기차게 사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단백질의 힘을 믿고 실천해 보세요. 건강하고 활기찬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손자, 손녀들과 함께 뛰어노는 모습, 친구들과 함께 여행 다니는 모습,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마음껏 즐기는 모습 말이에요. 그 꿈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내일도 더 건강하세요.